김홍일 후보자는 일반적으로 제출하는 자료, 그리고 당연하게 정보 제공 동의를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까지 자료 제출이나 정보 동의를 거부하고 있어서 저는 국회의 인사청문 권한을 형해화시키는 정도다, 이런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상장 주식 거래 내역에 대해서 본인, 배우자, 자녀까지 싹 다 부동의를 하셨어요. 근데 후보자는 주식 계좌를 7개나 가지고 계시고 또 총 재산이 61억 원이나 되는 분입니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재산이 49억 원이나 증가를 하셨고요. 그래서 재산 왜 이렇게 많이 증가했냐 물으니 대부분 급여라고 말씀하셨는데 10년간 급여로만 50억 원이 늘어났다. 이게 국민들께서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특히 예금이 37억 원으로 재산의 절반이나 되는 것이 이례적인데 상식적인 관점에서 보면 원래 주식 거래를 많이 하시다가 문제될 소지가 있어서 공직 진출 전에 예금으로 돌려놓으신 것이 아닌가 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현재 가지고 있는 주식 내역만 제출하고 그 전에 거래 내역은 전혀 제출 안 하겠다고 하시니까 오히려 위법 거래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주식 계좌의 거래 내역은 증권사 홈페이지에만 로그인하고 접속하셔도 출력할 수 있는 자료니까요. 오전 중에 본인, 배우자, 자녀들 것까지 모두 포함해서 제출을 해주시고요. 특히 배우자와 자녀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정보 제공 동의를 하지 않아서 가족들의 재산 형성이나 증여 관계에 대해서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가족들과 관련된 증여나 부동산 자금 취득과 관련해서 문제된 후보자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바보라서 관련 자료 제출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족들의 재산 내역, 세금 납부와 체납 실적, 장학금 수여 내역 등 요청받은 자료를 반드시 오전 중에 이제 위원님들께서 후보자에 대해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아니 근데 제가 충분히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의사진행 발언이나 자료 제출, 잠깐만 있어 보세요. 자료 제출 요구하면서 계속 그냥 본질에서 해야 될 얘기를 줄줄이 하는데 제가 어떻게 시간을 더 드립니까? 예, 하세요. 김홍일 후보자님. 네. 후보자님 지난 7월에 국민권익위원장 임명되고 5개월 반 만에 사임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조금 가까이 대주세요. 예. 지난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후보자가 권익위원장으로서 하셨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이 공직을 마지막으로 생각한다. 은인자중하고 근신하면서 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역대 가장 재임 기간이 짧은 초단기 위원장이 되셨습니다. 산업부 장관인 박문규 씨는 임명된 지 3개월 만에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장관직을 내려놓고 후보자는 6개월 만에 전혀 관련도 없는 방통위원장을 하시겠다고 본인이 임명받아 수행하던 직무를 버리고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겁니다. 국가기관장을 이렇게 깃털처럼 가볍게 여겨도 되는 것이냐, 국민 앞에서 잘하겠다고 약속했던 것은 허언이었던 것이냐, 보수 언론에서조차 이런 행태를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자체로 무거운 국민권익위원장의 공직을 6개월 만에 내려놓은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정식으로 사과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권익위원장이든 또 방통위원장이든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익위 기능과 위상을 빠르게 정상화할 수 있는 책임자, 적임자다, 이런 이유로 임명이 되셨는데 6개월 만에 본인 자리를 내려놓고 지금 이직을 하시는 상황입니다. 이 책임감 없는 단기 이직에 대해서 사과조차 하실 생각이 없으신 건가요? 빨리 그렇게 그만두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아쉽게 생각하고 국민들께도 이렇게 죄송한 마음입니다. 네, 후보자님, 솔직히 방송통신위원장 별로 안 하고 싶으시죠? 속마음은 안 내키시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저라면은 정말로 피하고 싶을 것 같아요. 67년 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너무나 생소한 분야인데 늦가기 도전치고는 좀 무리한 도전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심껏 정성껏 하겠습니다.
저는 맡겨진다면 공직이 개인의 도전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 보낸 인사청문 요청 사유서를 보면요. 2장도 안 되는 짧은 문서인데 요청 사유가 이런 겁니다. 검사로서 수사 역량 인정받았음. 근데 이게 제일 이상한데 어려운 가정 형편에서 자수성가한 인물임. 그래서 미디어 복지를 구현할 적임자임. 법조인으로서 법률 전문성을 토대로 잘할 거다. 이게 내용의 거의 전부입니다. 법률 전문성과 수사 경험을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의 근거로 얘기하는 내용인데요. 법률 전문성 말고 다른 어떤 지식이나 경험은 없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후보자의 일생인 27년간의 검사 생활 그리고 10년간의 변호사 생활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슬라이드 방금도 나왔던 자료인데요. 방송통신 분야 수사 경험 없음, 변호사 시절 변론 경험 없음, 그 외 관련 경력도 없음. 그러니까 말하자면 문외한이신 거죠? 경험 없습니다. 네, 문외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이렇게 문외한인 분이 어떤 분야의 총괄 컨트롤 타워가 돼도 되는 겁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운영돼도 되는 건가요? 방통위에 많은 그 전문가들도 계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까지 그 쌓아온 그런 법률적인 전문 지식이나 그다음에 규제와 관련된 그런 경험을 토대로 네, 그리고 후보자님. 저도 법대 나왔거든요. 또, 예, 근데 법과 원칙도 시장과 맥락을 정확히 이해해야 제대로 적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다른 경험들이라도 직무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27년 동안 주로 강력부, 조폭 때려잡고 마약 수사하고 그걸로 정말 유명하셨던 것 같아요. 조폭들 소탕했던 경험은 방송통신위원장 직무에 어떤 방식으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사야말로 가장 가장 중요한 규제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사하듯이 방송통신 규제를 하실 아닙니다. 건가요? 댓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후보자님. 얘기가 아니고요. 혹시 조직적으로 정권 비판하는 기자들 소탕하는 거는 아니냐는 댓글이 있습니다. 저는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 이후 10년간 변호사 생활하실 때 국내 형사팀에 계셨던데 형사사건 변호하셨을 거고 주로 기업 오너들 변호 맡으셨겠죠. 세종 형사팀 변호사 경험은 방송통신위원장 직무에 어떤 방식으로 도움이 되겠습니까? 혹시 방송사 사주들 편들어주고 변호하는 데만 도움되는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윤석열 정권 두둔하고 옹호하던 보수 언론들 일제히 맹폭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12월 7일자 조선일보 사설 제목 방통위원장까지 검사 출신 꼭 이렇게 해야 하나? 이미 현 정부 들어 과거엔 검사들이 가지 않았던 자리에 검사 출신이 임명돼 검찰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오는 실정이다. 인사 추천은 물론 검증까지 검사 출신들이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검사들이 줄줄이 요직에 들어가는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는가? 계속 이렇게 하면 실패한 정부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조선일보 사설 내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자, 다음 동아일보 사설. 12월 7일 동아일보 사설 제목 방통위원장 왜 대통령 선배 검사인지 설명이라도 해야. 윤 대통령은 검사 출신은 아무 일이나 시켜도 다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과거 검사 출신이 가본 적이 없는 자리에 줄줄이 앉혀 검찰공화국을 만든다는 비판에도 아랑곳 없이 다시 검사 출신을 방통위원장에 지명했다. 김 후보자의 경우에 권익위원장 앉은 지 반년도 안 됐다. 검사 출신의 중용마저도 폭이 넓지 못하고 측근들만 돌려쓰고 있는 게 아닌가? 동아일보 사설입니다. 후보자님, 이 정부의 인사가 대통령의 검찰 측근들 돌려쓰기 인사라는 이 사설 내용 인정하십니까? 저에게 맡겨진다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그리고 훌륭하게 수행을 후보자님 하도록 최선 다하라고 노력하겠습니다. 있는 공직이 아닙니다. 다음 문화일보, 중앙일보 다 읽기 어려울 정도인데요. 이 보수 언론들 사설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검찰공화국입니다. 야당이 쓰던 단어인데 지금 이제 보수 진영까지 쓰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후보자 지명함으로써 대통령은 보수 진영에서도 고립되고 있어요. 그럼 지명 제안을 받았어도 겸손하게 자중하면서 사양을 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과욕을 거두셔야 한다고 부탁드립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후보자님. 예,
제가 이 질의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앞서서 BBK 얘기 나올 때마다 계속 불분명하게 답변을 하시면서 마치 오류나 잘못이 전혀 없는 것처럼 물타기 하는 답변을 하세요. 후보자가 BBK 수사한 거 결과 뒤집어진 거 아니냐? 이 질문에 대해서 2007년 수사와 2018년 수사는 다른 건이다, 상관없는 건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그건 잘못된 답변입니다, 후보자님. BBK라고 제가 말씀을 하시니까, 드릴게요. 예. 야당 의원들의 주장은 이런 겁니다. 네.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후보자는 2007년에 이명박 당시 후보에 대한 수사를 했습니다. 예. 그 결과로 다스의 돈이 이 후보에게 건너간 흔적이 전혀 발견 안 됐다. 다스가 이 후보의 소유라는 점은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렇게 결과를 발표했어요. 그렇습니다. 2007년 대선 투표 딱 2주 전에, 14일 전에. 이명박 후보가 다스가 내 거라는 걸 포함해서 모든 게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라고 주장해 왔는데 후보자가 그 말이 사실이라는 점을 밝혀주신 거죠. 그리고 대통령이 됩니다. 그런데 2020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주식회사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 소유 회사다라는 게 명백히 인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가 2007년에 수사를 제대로 해서 다스가 이명박 소유라는 걸 제대로 밝혔으면 이명박 후보는 대선 2주를 앞두고 새빨간 거짓말쟁이가 되었을 거고요. 당시 피의 사실이었던 공직자 재산신고 누락의 건이 인정이 돼서 위법 행위자가 됐겠죠. 그리고 다스의 돈을 개인 용도로 땡겨 썼다는 것까지 그 수사 과정에서 밝혀졌다면은 횡령범이 되어서 대통령으로 당선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절대 바보가 아니니까요. 후보자는 2007년 당시에 수사를 잘못하신 겁니다. 범죄자를 방면했으면 잘못된 수사죠. 이해가 안 되시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 당시 피의 사실이 두 덩어리였어요. 하나는 옵셔널 벤처스 주식에 대한 주가 조작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이명박 후보가 다스를 실제로 소유하면서도 국회의원하고 서울시장 하면서 재산신고에서 숨기고 은폐했다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네. 주가 조작을 김경준이 혼자 했냐 같이 했냐 이거 다 차치하더라도 다스가 이명박 후보 소유였으면 위반일 뿐만 아니라 첫 번째, 다스가 91년부터 2000년경까지 10년 동안 피고인 이명박의 선거 캠프에서 근무한 사람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4억 원을 지급했다는 거예요. 이거 수사하실 때 다스의 급여 대장 가지고 이상한 점 없는지 한 번만 보셨더라도 아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99년에 다스 자금 5천만 원으로 이명박 명의의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했다는 거예요. 이거 다스 회계장부랑 이명박 후보 소유했던 차량 넘버만 대조해봐도 알 수 있는 부분 아닐까요? 세 번째, 피고인 이명박과 그 가족들이 95년부터 12년 동안 2007년 7월까지 다스 법인카드로 5억 원을 넘게 썼다는 거예요. 이거 법인카드 사용 내역서만 봐도 장소나 지급처가 이상한 부분이 있었는지 발견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12년이나 갖고 다니면서 썼는데 서울시장이. 더 이상한 거 다음 슬라이드. 다스가 발급받은 법인카드, 외환카드인데요. 2007년 2월 수사 시작하기 직전이에요. 서울대병원에서 사용이 됐는데요. 환자 이름이 김윤옥 씨예요. 이명박 후보의 부인이죠. 미국에서 사용된 기간에는요. 피고인 이명박이 해외 출국 미국에 있었고요. 다른 해외에서 사용된 때는 그 국가에 체류하고 있었습니다. 이명박 씨와 그 가족들이. 법인카드가 병원에서 사용됐다는 건 이례적인데 그 환자가 누군지만 확인해 봤어도 알 수 있었던 일이죠. 대통령 인사청문 요청서에 의하면 수사 역량 인정받은 뛰어난 검사라고 하는데 회계장부, 법인카드 내역 이런 것도 확인 안 하고 이명박 소유라는 증거가 없다? 근데 지금 와서 최선을 다해 수사했다? 그럼 누가 이걸 믿을 수 있죠? 최고 에이스 검사가? 이거 알고도 모르는 척한 거 아니야? 대선 코앞이라 덮은 거 아니야? 결국에 후보자가 이명박 정권 낳은 어머니거나 아버지고 1등 공신인 거 아니야? 이런 비판 해도 그런 비판 받아도 할 말 없는 거 아닙니까, 후보자님? 그 당시에 지금 2018년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우선 어떤 사람도 참고인이든 하여튼 다스를 그동안 관리했던 사람이든 어떤 사람도 저 다스의 주식이 이명박 대통령의 것이라는 진술을 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뒤에 2018년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진술을 했고 그 최측근부터 그런 진술을 했고 그것에 토잡아서
차명자산 관리장부 등 여러 가지가 물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당시 저희들은 그 9년치 그 다스의 회계 자료를 제출받아서 검토를 했습니다. 근데 그 계좌를 들어가서 계속 봐야 되는데 바로 연결되는, 그러니까 직접 연결 계좌 외에는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이상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들로서는 할 수 있는 한 했지만 결국 그 이상 진도를 못 나왔고, 그 뒤에는 계좌 추적이나 이것이 저희들이 할 때보다는 상당히 영장이 잘 발부되고 이렇게 해서 수사를 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뭘 밝힐 수 있는 것을 일부러 안 밝혔거나 그런 거는 결코 아닙니다. 2020년 이 판결문이 나오고 나서 법조계에서는 정말 간단한 자료조사만 했어도 밝힐 수 있는 것을 밝히지 않고 면죄부를 준 것이다라는 평가가 굉장히 만연했음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님, 오전에 제가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방금 답변을 받았는데요. 제가 후보자의 주식계좌 거래 내역을 요구했는데 답변이 이렇게 왔습니다. 해당 자료는 개인 금융정보에 관한 정보로서 사생활 노출에 우려가 있어 이를 제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후보자님, 공직 후보자가 61억 원이나 되는 재산을 어떻게 형성했는지 확인하고 그 형성 과정에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그걸 확인하는 게 사생활의 영역입니까? 그게 사생활인가요? 그게 사생활이면 우리가 지금 인사청문회를 왜 하는 겁니까? 예전에 근무하시면서 있었던 일들도 다 사생활 아닙니까? 후보자가 내겠습니다. 예, 그거 제가 내실 겁니까? 주식 거래 제 주식 거래 계좌 거래 내역 내겠습니다. 네, 제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우리 위원장님도 그 자료 할 때는 그냥 막 답변하지 마시고 한번 상의를 해서 전반적으로 그걸 하십시오. 개인 정보라든지 기관 통보가 안 된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테니까 조용히 하세요. 위원장으로서 이야기한 겁니다. 잘못할 수 있기 때문에 난 내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낼 만한 사안인지 한번 더 판단해 보시라는 이야기예요. 자, 하세요.